오늘 조경래 작가님을 모시게 되었네요. 또 이렇게 경치 좋은 한강 옆에서.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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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경래입니다. 아, 우리 조경래 작가님은 영화 시나리오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작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영화는 어떤 영화일까요? 제가 사실은 우리 황제의 부활이라고 우리 한국하고 중국 관련되는 작품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돈스코이 레일 전쟁 이야기, 그 다음에 중일 전쟁, 만주 전쟁 관련되는 태양 광풍이라고 이제 대표적인 작품 세 가지를 사실은 써놔놓고 영화 제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를 소개시켰는데 제 귀에 쏙 들어오는 거는 이제 한중 관련된 영화, 여기 황제의 부활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 시나리오를 쓰게 된 계기는 또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 한중 관계를 비롯하여 실제로 우리나라의 역사는 이게 이제 중국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내지는 동안 흘러오면서 실제로 중국하고는 이웃 나라이면서도 또 많은 전쟁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실질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지만,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두 나라가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혈맹의 관계를 가졌던 시기가 사실은 명나라 시기고, 그 명나라 때 조선에서 일어났던 그 임진왜란, 정유재란의 과정 7년 전쟁에 있어서 명나라와 연대했던 그 모습은 아마 지금까지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아마 그런 정도로 두 나라가 협력하고 끈끈했던 모습을 보여주기는 상당히 힘들 정도로 아주 우리가 발굴해내야 되고 또 그거를 널리 알려야 될 소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황제의 부활이라고 영화를 어떻게 제작하실 생각이신가요? 그 제작하는 과정에 앞서 가지고 일단 우리 황제의 부활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황제의 부활 이야기의 어떤 줄거리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 황제의 부활은 우리나라에서는 임진왜란, 정유재란이라고 막 표현을 하고, 사실은 중국 역사에서는 만력 조선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만력제 때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명나라 만력제.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는 한국 역사에서는 사실은 전쟁의 과정에서 실제로는 이순신 장군의 어떤 명랑해전이나 노량해전 어떤 이런 과정에 의해 가지고 전쟁이 승리로 이끌어진 거로만 알려지고 있는데, 민족 어떤 영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민족 영웅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그분도 사실은 굉장한 영웅이면서 실제 이 전쟁의 상황은 일본이 정명가도라고 해서 중국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중국 대륙을 자기가 먹고 중국 대륙의 황제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시작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실질적으로 군사 관군이 2만 5천 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28만 5천 명, 거의 30만 명의 군대를 조선 반도로 데리고 오는 이유는 조선을 점령하겠다는 게 아니고 중국 명나라를 점령하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조선이 협조를 하고 우리랑 같이 중국 명나라를 침략해서 먹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조선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같이 형제 국가인 중국을 배반할 수가 없다 라는 차원에서 먼저 우리가 의리를 지켰고, 그 의리를 지키는 대가는 상당히 참혹했죠. 예를 들어서 전 국토가 쑥대밭이 되고 황실이 불타고, 그 다음에 임금이 사실은 신의주까지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다시 중국 측에다가 사실은 파병을 요청을 하는데, 중국에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 끝에 결국은 중국의 특수부대, 절강성 특수부대를 위시하여 1차로는 5만 명이 오지만은 실제로 전쟁 과정에서는 뭐 누적적으로 보면 한 뭐 15만 명에서 20만 명 가까이 되는 군사가 조선에 이렇게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조선 명나라 연합 군대가 창설이 되어서 육상으로는 중국의 천만리 이여송 장군이 활동을 하고 해상으로는 중국의 진린 덩자룡 장군이 활동을 하면서 조선의 이순신 장군과 협업을 하고 해서 결국은 이제 7년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왜구를 다 물리치고 승리한 전쟁이죠. 결국은 우리 조선과 명나라,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실제로 역사상으로 승리한 전쟁은 이 전쟁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전쟁들은 뭐 사실상 일본이 침략을 하거나 선제 공격을 해서 양국가가 침탈을 당하고 피해를 입은 전쟁이 대부분이고 이 전쟁만이 사실은 성전의 역사에다가 우리가 기록할 만한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선을 실제로 지원하고 전쟁을 주도하면서 결국은 일본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이 지원하고 만들어내 온 중국의 역할, 명나라의 역할은 뭐 절대로 과소평가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역사 속에 묻혀 있었어요. 그게 왜 묻혀 있었느냐 하면 첫째로는 이 전쟁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수많은 군비를 치르고 많은 병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명나라 국군이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명나라가 청나라에 망하게 돼요. 그래서 망한 왕조의 역사가 제대로 기록할 수 없는 것은 뭐 당연한 사실이었고 조선도 사실은 그 와중에도 그래도 숙종 이후부터 그래도 명나라의 어떤 도움을 사실은 기억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일본의 한일 합방이 되면서 일본의 식민 치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본 식민지를 치하에 들어가다 보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명나라가 조선을 도우고 자기네하고 싸웠던 이 기록을 뭐 좋게 써놔놓을 이유도 없고 좋게 평가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35년간 식민 사관이 지배를 하면서 역사적으로 많은 부분이 왜곡돼 버렸어요. 그 부분이 숨기고 싶고 또 제대로 표현 못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어떤 전쟁에 있어서 중국 명나라의 어떤 역할이라는 거가 과소평가가 돼 버렸어요. 또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해방이 됩니다. 이 나라가 해방이 되어 가지고 됐는데 6.25 전쟁이 일어나요. 사실은 이 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뭐 본의 아니게 남쪽은 미군 척 저쪽은 또 러시아 소련하고 중국하고 이런 합작이 벌어지면서 중공군이 또 우리나라에 참전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의 반공주의자나 우파 사회에서는 중국이나 중공군의 어떤 이런 부분 또 중국의 어떤 역사적인 가치를 조명할 수가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바로 그냥 빨갱이가 되고 무슨 뭐 신중분자가 되고 뭐 안기부에 끌려가야 되고 국가정보원에 끌려가서 고문과 고초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다가 보니까 또 역시 그 명나라의 가슴 아팠고 아름다웠던 어떤 의리의 동맹관계가 또 숨겨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한 실질적으로 우여곡절을 겪고 오다가 사실은 이제 때가 저는 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지금쯤이면 그 역사를 재평가하고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한 중국하고 한국의 어떤 무역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25% 한 대중 교역량이 우리 한국 전체 교역량이 한 30% 가까이 지금 됩니다. 그런 정도로 어떤 양국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기가 되었고 또 그런 만큼
오히려 이제 그러면 이런 장사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아름다웠던 이 시대의 어떤 사명을 복원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지금쯤 제가 이러한 글을 쓰고 작품을 만든다면 이제는 양 국가에서 또 양 국민들이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묻혀있던 이 보물 같은 이야기를 탈탈 털어서 끄집어내어서 햇볕을 보이게 나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사명감에 거의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고, 그리고 자료를 모았고 현장을 방문했고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거의 한 5년 전쯤에 시나리오 영화 제작, 물론 뭐 영화로 제작해도 되고 소설로 출간을 해도 되고, 뭐 앞으로 이제 제가 저작권 등록을 했기 때문에 요 작품을 근간으로 해서 뭐 게임도 만들 수도 있고 뮤지컬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는 염두에 두고 한 5년 전에 이제 다 글을 써서 저작권 등록을 마치고 이제 사실은 영화 제작 준비를 차분히 해오던 중에 또 뭐 한중 관계가 그랬던 것처럼 또 영화 제작하는 과정에도 무슨 사드 터지고 사스 터지고 뭐 별의별, 이번엔 또 코로나까지 터져가지고 이런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500년간 묻혀왔던 이 보물 같은 이야기는 반드시 앞으로 빛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조금 늦더라도 나는 이게 세상에 굉장히 어떤 감흥을 주고 특히 양국가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기쁨과 어떤 그 우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양국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 영화 제작도 중국과 공동 제작 계획이신가요? 예, 이 영화는 사실상 지금 중국하고 한국하고는 문화 교류라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물류 교류도 있지만은 사실은 실제로 이제 한국하고 중국하고 FTA 체결을 할 때 프리 트레이딩 어소시에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유무역 시스템에 의한 그거를 체결하려고 할 때 사실은 한국이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값싼 공산품이 들어오면 한국 그 공산품 시장이 굉장히 초토화되고, 또 중국의 값싼 농수산물이 들어오면 한국의 그 농수산물 시장이 초토화된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그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체결을 하게 되었는데, 그 체결하게 된 주요 계기가 중국 측에서 제안한 문화 교류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중국에는 사람이 많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좋은 작품만 만들어진다면 만약에 공산품, 농산품에서 한국이 손해를 보면 이 문화 교류와 문화 작품에서 당신들이 이익을 봐라, 이익을 볼 수 있게 우리가 해주겠다 하는 거가 바로 한중 영화 공동 제작에 관한 협정서가 그때 박근혜 정부였는데, 박근혜 정부와 시진핑 정부 그쪽 양국 간에 맺어져 있고 지금도 그게 유효합니다. 다만 지금 드라마 교류는 사실상 너무 이제 치명적인 자본주의적 요소가 중국 안방까지 침입한다고 해서 사실은 문화 교류에 있어서 드라마 교류는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지만 이 영화 부분은 공동 제작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어요. 다만 그 조건에 있어서 영화 제작자나 제작하는 팀이 지나치게 중국에 가서 혼자 돈을 다 벌어가 버리면 중국에 또 다른 원성이 들려오니까 아무리 한국에서 좋은 콘텐츠가 있더라도 중국 측 투자금이 한 20% 이상은 되도록, 그래서 8대2 내지는 7대3 뭐 6대4 이렇게 뭔가 20% 이상은 합리적인 비율로 조정해서 들어오면 이 영화가 설사 대박이 나고 이 문화 콘텐츠가 설사 대박이 나더라도 한중 영화 공동 제작에 관한 협정에 기준하여 이 영화를 만들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정말 제작이 돼서 상영이 될 때 우리 관객들의 호응 정도는 어떤 반응일까요? 예상이 될까요? 물론 뭐 그거는 다 예상이고 영화 제작하는 사람들은 뭐 자기 영화에 대해서 다들 뭐 좋게 이야기하고 많은 관객을 뭐 말을 하겠죠. 좋은 이야기만 하는데 실제로 저는 뭐 이게 한국에서 실제로 한국 5천만 인구 중에서 만들어졌던 관객 중에서 1761만 명이 영화를 보게 된 영화가 명랑이라는 영화입니다. 한국에서. 이 명랑이라는 영화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상영된 영화 중에서 전무후무한 관객 동원령을 갖고 왔던 내용. 물론 이 내용은 임진왜란의 명랑해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애국심이라는 요소와 여러 가지 항일 감정의 요소가 들어갔을 그게 가능했다고 보지만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황제의 부활이라는 영화는 똑같은 임진왜란 정유재란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역사 이야기이면서 항일의 이야기고 또 중국 명나라와 조선에 협력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국 15억 관객과 15억 5천만, 한국에 5천만 해서 그야말로 15억 5천만, 그리고 화교,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부분들이 참여하면 한 20억 명 중에서 저는 한 3억 명이 이 영화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파급적인 효과로 예상이 되는 거죠? 한국 영화계에서도 그렇고 아마 중국 영화 역사상에 있어서도 새로운 어떤 신기록을 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단순하게 항일 영화고 전쟁 영화임에 때문이 아니라 이 영화는 전쟁 속에서 발생한 우정과 의리와 그리고 죽음과 배신과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를 이 영화 속에 담아 놓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역사에 대한 고찰도 있고 인생에 대한 고찰도 있고 어떤 인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삶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찌 보면 희생 국가라는 어떤 부름에 의해 가지고 아무 뭐 타국 천지 어디 아무 그 관계도 없는 나라에 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젊은이들의 어떤 비애와 고뇌 그리고 어떤 노예제 사회 속에서 예를 들어서 황제를 모시고 임금을 모시는 이런 사회 속에서 의미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어떤 갈등, 뭐 고민 이런 여러 가지들이 영화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게 될 거고 감동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시나리오 듣는 순간에도 벌써 감동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서 한중 관계 역사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는데 이 양국의 나라 관계가 미래에는 어떤 예견적인 부분이라도 있을까요? 예, 사실은 저희 영화에도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중국 명나라는 우리 조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선의적인 부분과 지금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도덕적 측면에서 우월성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사실은 자기네 나라에 물론 큰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으로 치면 한 2경 정도 되는 그 전비를 쏟아부었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이란 이라크전 이런 데 참전을 하면서 뭐 몇백억 돈이 들어간다는 것 가지고도 뭐 전 국민적으로 반대도 많고 국회에서 반대도 많지만 그 엄청난 돈을 전비로 쏟아부을 수 있었다는 것도 사실은 기록적인 일이고 두 번째가 그 많은 실질적인 특수부대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영화에도 나오지만 원앙진 진법 체계라고 해서 12명이 한 조가 돼 가지고 칼을 잘 쓰는 일본 군대를 능가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내 왔다는 것은 그게 결국은 이제 중국의 척계강 장군이 만들어서 중국 역사, 한국의 역사에 영화에도 나오지만 원앙진 진법 체계라고 해서
12명이 한 조가 돼 가지고 칼을 잘 쓰는 일본 군대를 능가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내 왔다는 것은 그게 결국은 이제 중국의 척계강 장군이 만들어서 중국 역사, 한국의 역사에 계속 이렇게 교육 가르침으로 내려옵니다. 군사 전략적인 부분에. 그러한 부분도 사실은 가르침을 줬고, 더 또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만한 부분은 전쟁이 끝난 후에 완전한 철군을 단행해서 조선을 완전한 독립국가로 인정해 줬다는 부분은 굉장히 역사적인 시사점이 큽니다. 사실은 지금도 대한민국은 6.25 전쟁이 나고 나서 거의 70년이 지났지만 다시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공산화가 되면 안 된다는 이런 명목 하에 주한미군은 아직도 철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철수하기를 뭐 교묘한 어떤 거에 의해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또 그런 상황도 되고 있는데, 사실은 자주국방을 완성하고 뭐 부분적으로 철수를 단행하던 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그런 사실이고,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사실은 대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지금 분위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나는 사실 우회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하고 자손 만대의 어떤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우리가 자주 국방을 완성시키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달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그 한중 관계에 있어서 시사점이 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 어떤 한중 관계 측면에서 보면은 실제로 이게 가깝고 지역적으로 가깝고 또 서로가 전략적 전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공업 차원에서도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좀 더 발전시켜서 서로 양국가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느라고 쓸데없는 트집을 지금 많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뭐 화웨이에 대한 뭐 근거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공공한 면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아시아권이 잘 단합을 하면 또 그런 부분도 잘 헤쳐나갈 수 있고, 물론 뭐 우리가 미국하고 지나치게 척을 둘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쓸데없는 트집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중국하고 한국과의 관계가 물론 중간에 북한이라는 존재가 끼어 있지만 앞으로 잘 풀어가야 될 어찌 보면 형제 관계고, 또 그렇게 서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제 영화를 통해서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류를 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더 극적인 효과가 저는 이게 영화를 통해서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는 뭐 시진핑 국가주석께서 우리나라에 와서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직접 연설을 통해서도 500년 전에 중국과 한국, 조선과 명나라는 간담메이 상조라고 하면서 강가 썰물개를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헬맹의 관계였다. 깐단샹저. 깐단샹저. 그 말씀을 직접 본인이 하셨어요. 그런 정도로 우리 양국 관계는 발전시킬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참고적으로 이 화면을 시진핑 주석이 보신다면 제가 그 하신 말씀을 충분히 기억하고 있고, 또 그 하신 말씀에 감명을 받아서 또 이 작품도 쓰게 됐다는 것도 알아주시고, 우리 영화가 양국가의 어떤 영화인들에 의해서 공동 제작되어서 굉장히 좋은 어떤 성과가 낼 수 있도록 우리 시진핑 주석께서도 도와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저희 진해의 미디어 그룹에서 이러한 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그 작가님의 이런 소망을 또 중국 채널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민간적으로 한중 양국 간의 이러한 역사 문제나 뭐 솔직히 지금 코로나 문제로 유통업에 있어서 비즈니스 쪽으로 이제 한중 쪽에 이렇게 많은 소통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꼭 돈이 되는 비즈니스보다 이제 역사적인 문제를 파헤치고 또 모르는 많은 역사 문제, 숨겨진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밝혀주는 이러한 민간적인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 지금 많지 않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도 많이 감동되는데 이제 거기에다 네. 참고로 하나를 더 덧붙이면 사실 저희 영화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그 천만리 장군 그분은 실제로 우리나라 육상 전투에 있어서 거의 7년 동안 한국 내 이 소위 조선 반도에 머무르면서 수많은 전투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천만리 장군 공적비가 지금 우리 한국에 한 7군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무슨 뭐 중국이 와서 만든 게 아니고 중국 명나라 청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고 한국 백성들에 의해서 이만큼 고마운 장군이 있었다 해가지고 그 공적을 비리는 공적비가 있습니다. 그 비만 해도 나는 우리 이 영화가 만들어지면 수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볼 관람지로 관광 상품이 저는 된다고 보고 또 그러한 제가 항상 사람들을 만나면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제 양국이 경제적인 어떤 부분들이 서로 팽팽해지고 평등해져 가면은 뭐 굳이 특별한 어떤 제품, 뭐 화장품, 뭐 옷을 서로 사고 판다기보다는 이제는 문화의 향기, 역사의 향기를 찾는 서로의 어떤 이런 여행이 되고 탐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마치 상하이에 가면은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보고 싶듯이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 천만리 장군의 공적비가 있는 곳을 보고 싶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저 창덕궁 뒷산에 있는 대보단이라고 하는 그 중국 그때 참전을 했던 장수 30명, 조선 장수 70명의 위패를 모시고 조선이 200년간 제를 지냈던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을 일제가 침략하면서 제일 먼저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빈틈만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영화 제작을 하면서 거기를 복원하고 또 우리나라 곳곳에다가 그 소위 말하는 창덕궁 뒤에 있는 대보단 황단을 저는 다시 부활을 해서 그거를 중국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또 한국인들에게 보여줘서 양국가의 어떤 우애와 어떤 이런 전통을 다시 되새기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아주 거창한 큰 꿈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지금 우리가 뭐 밝은 오후 시간에 이렇게 인터뷰를 시작해서 짧은 몇 분 사이에 벌써 아름다운 야경으로 변해버렸네요. 이렇듯이 코로나도 빨리 지나가고 우리 작가님의 영화 중국과의 공동 제작인 꿈도 하루빨리 실천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